자, 현대 로템 녹화 들어갑니다. 지금 130만 주예요. 130만 주가 터졌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전일 거래 대비해서 80% 수준의 거래량이 일단 터지면 된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3천만 주 터져야 시초가 대비해서 한 10%의 등락 범위까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3천만 주까지 터지지 않았어요. 3천만 주까지 터지지 않았다고 움직임이 아예 나오지 않느냐? 그렇진 않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냥 갑자기 윤정도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도 않죠. 결론은 우리는 분명히 이 교육 자료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매수 거래량 기준 설정 범위에 있어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80%, 70%, 80%의 거래량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뭐 2조씩 막 거래대금 터지고 1조씩 터지고 이러는데 그거를 그만큼 또 터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무리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을 다 설정해서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기준 전일 대비 80% 그리고 최근 거래량 대비 70%대의 추가적인 기준점을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자료 부분 이 부분도 자주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거고 이번에 교육에서도 또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최근 의미 있는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70% 그다음에 전 거래일 80% 그러면 2,400만 주죠. 그러니까 2,400만 주인데 지금 거래가 2,200만 주예요. 마감 동시효과 그리고 시간의 거래까지 다 합산을 하면 뭐 충분히 그 거래량 거래대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화면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저기 올려주세요. 교육 강의, 교육 강의, 교육 강의 팝업에도 전화번호 넣고 그리고 강의 기준일 넣어야 되겠죠. 너무 작게 들어가 있어요. 수정 조금 디자인 수정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현대로템은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의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위 이왕이면은 1위까지 형성해 줘라라고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일단 아쉽게도 1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1위는 우리가 이제 선호하고 있는 쪽의 기준에서 거래대금 최상위가 형성돼 있으니까 1위 맞네. 1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거래대금 상위 1위. 아, 제가 이쪽 화면을 수정을 안 해놔서 그렇구나. 아, 1위 맞네. 땡큐 하네 그러면. 그죠? 거래대금 1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아마 1위일 걸로 추정을 해요. 1위겠죠? 당연히 1위겠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그 기준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거래량에 대한 의미보다는 거래대금의 의미를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의 거래대금 최상위 그럼 지금 거래대금 상위하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좀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세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현대로템 1위 홀딩스 2위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3위에요. 그다음에 LG화학이 지금 과도하게 밀려있는데 하여간에 얘도 돌리면 편입 설정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오버슈팅이 계속 나와주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 사인을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매매까지는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55,000원 500원 그렇게 해서 신규 편입자 5% 추가 15% 이렇게 해서 이제 주력주들이 아름아름 힘을 내주니까 그나마 또 2차 전지에서 손실폭 단기 공략 들어갔다가 손실이 굉장히 좀 많아요. 2차 전지 종목에서 그 손실폭을 일단은 좀 일정 범위 커버해주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솔루션의 프로그램 순매수도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에 하나솔루션도 뭐 아무데나 자리 밑부분에 잡아서 하나솔루션 동영상도 같이 포함해서 올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현대로템 보고 있고 하나솔루션 다음 주 보고 있는데 그럼 마감 종목에서 다시 설정을 해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저는 조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오늘 기준에 2차 전지 잘 쉬었고 조정의 위치가 아니라 잘 쉬어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됐고 그리고
시장 주도주들 쪽의 흐름도 우리의 주력주들 쪽의 흐름도 결코 나쁘지 않고 모든 것이 이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뭐 누적 수익 범위가 5.36이라고 한다면 LG전자, LG화학의 그 조정 확대 부분 그리고 퓨처엠이 이제 우리는 새로 편입한 거잖아요. 새로 편입한 기준에서 되돌릴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면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결론적으로 퓨처엠 현대 로템 쭉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전일까지 이제 PPT 자료 놓고 보시면 현대 로템의 기준에 이렇게 주고 처음 스타트가 어디냐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한 1년 이상 갖고 온 종목이에요. 1년 이상. 1년 이상 갖고 왔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수익 범위를 많게 가고 있는데 더 오를 것이냐의 기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문자가 사실은 1월 30일, 31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문자 없었어요. 왜냐면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27,000원, 27,400원이고 그 27,000원, 27,400원 기준에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27,000원의 편입 단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아니라 올려주셨었죠. 그 이후에 그 비중을 좀 줄이기도 했고 또 그 부분을 어제부터 해서 늘리는 흐름도 가져갔고 근데 어제 원래는 윤정두가 종목에 대한 그 전략만 잘 설정을 제대로 잡았다면은 뭐 PNT 고점에서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LNF 개장 초에 손절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편입하면서 매수 강도의 확장 이렇게 됐으면 오늘도 많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다들 신뢰가 쌓이고 또 현대로템 또 들어가면 됐을 때 매수 강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이야 포스코 퓨처엠 우리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미끄러져 내려오네 와 편입 기준 설정해야지 뭐 그런 기준이 다 잡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여간에 템포가 이렇게 엉키다 보니까 현대로템에 대한 편입 강도에 대한 자신감도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많이 결여되실 수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 1입니다. 방 안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 기준에서는 현대로템의 거래대금 1이 지금의 흐름을 편입 설정으로 잡고 그 다음 주에 주봉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시간이 3시에 형성돼 있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현대로템도 문자를 또 한 차례를 보냅니다. 보내서 그 기준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그 현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는 요 종목군들을 이동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동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동한다 기준을 설정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주를 지켜봤는데 거래가 도저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아래에 두 종목 또 매도 이동 전략 가능 이렇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없으신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가 69,300원 매도 후 현대로템 편입 설정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종목도 이동 전략 가능. 다만 이제 비중은 명확하게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고 동영상 전략 참조. 동영상 전략 참조.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잠시 후 올려드릴 진짜 시장이 어렵거나 그렇게 해서 뭐 낙폭이 심해서 시장 분명 윗방향으로 보는데 흔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좀 압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마다 다 떨어져. 그럼 다 피눈물 나와. 응? 근데도 움직임 가져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럴 경우에 또 어느 정도 뭐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여지는 흐름이 형성돼 있을 경우에 지금 32,900원으로 잘못 보냈는데 채팅방이라도 제가 다시 보낼게요. 문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차분하게 하고 3만 지금 주가 현재 주가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3만 3,400원이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140만 주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40만 주 유입. 그렇게 해서 문자를 다시금 발송을 할게요. 문자가 아니라 그 채팅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현대로템의 기준도 이러한 매수 사인을 4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죠. 목요일 날 문자 몇 통이에요? 9통. 그러니까 솔직히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문자를 무슨 9통을 보내. 9통이 아니네. 12통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력주의 기준에서 딸랑 8종목 아니지. 주력주가 8종목이 아닙니다. 6종목도 안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오늘 다시 채워서의 기준인 거고. 그죠? 주력주가 이 세 종목 해서 이 세 종목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 세 종목이 50%인 거고.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잘 진짜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력주가 우리가 IT 두 종목, 자동차 한 종목 해서 비중이 얼마? 50%예요. 이게 1억 계좌 기준으로 20%, 15, 15. 그렇게 해서 이거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어려워요. LG전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 전량 매도됐고 오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빼고 DB하이텍 지난주 금요일날 7만원에서 다 정리 끝났어요. 7만원대에서 지금 6만 5천원이고 다 빼고 이 수익이 원래 더 높아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 위에서 차익 실현했고 DB하이텍 다 마지막 물량 순절했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결국은 5종목뿐이 없단 말이야. 5종목에 오늘 포스코 퓨처엠 들어간 거고 현대 로템 들어간 거고 이노베이션을 뺀 건데 뺄 수도 있다라고 한 건데 결론은 요거 제가 주말에 좀 봐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어요. DB하이텍을 정리해 놓고 SK 이노베이션도 상황에 따라서 정리해 놓고 현대 로템을 여기다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평단이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이니까 하여간 그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현대 로템처럼 아예 대놓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의 기준에서 시장이 0.77 빠지고 있을 때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얘하고 얘란 말이지 지금. 근데 얘는 거래량이 이제 막 터져서 종가까지의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뭐 하여간에 하나솔루션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정신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의 기준에서의 흐름 아주 긍정적으로 설정을 하고 대처를 한다. 그래서 문자가 누가 보면 정신 나갔다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나간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나간 문자도 우리가 안타깝게 LNF를 추가 편입을 32만 원에 잡았단 말이에요. 응? 그죠? 그래서 5%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PNT를 편입의 설정을 잡았어요. 너무 높게 잡았어요. 강세를 띨 때. 그러고 나서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죠. 전부 그냥. 주력주 한두 종목 매수세 나간 거 빼고는 그냥 현대로템에 12통이 나갔어요. 현대로템에. 평균 단가가 어제 평균 단가가 일단은 개장 초부터 해서 매매 사인 잡아들인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전일 평균 단가 기존 평균 단가 27,000원 전일 평균 단가 3850원 오늘의 평균 단가 위로 잡힌 거예요. 위로 잡혔을 때 32,650원 지금 기껏 해봐야 33,300원이라서 뭐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또 어제 들어오신 분들도 뭐 기껏 해봐야 지금 고점으로 따졌을 때 3,000원 10% 올랐는데 변동성 종목 손절한 거 다 빼고 나면은 그것도 수익도 제한적이야.
그잖아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느냐의 설정 범위를 잡으면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문자도 나머지 문자 좀 잘 잘라서 다 넣어주시고.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이 3월 2일 이후에, 그러니까 3월 15일 날 변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래 대금이 아니어서 제한적으로 설정을 잡았고, 어? 그리고 현대 로템의 이 그 횟수가 4회가 아니에요. 요거 어떻게든 뭐 수정을 하든 고치든 뭐 최소 14회면 14회지 4회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어? 이거 날짜 이것도 다 잘못됐어요. 원고 다 고쳐야 돼요. 내가 이것도 얘기해준 내가 깜빡했는데 19일이 아니라 언제? 20일이죠. 어제죠. 깜짝 놀랐네. 어제 야간 모방하면서 19일이라고 다 나와서 다 수정해드렸는데 20일입니다. 20일.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문자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20일로 돼 있네. 20일. 20일. 계속 나왔죠. 계속. 응? 계속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오후장에는 더 이상 이제 캡처를 안 한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다시금 보시면은 요것도 날짜가 잘못됐으려나? 여기서부터는 다 제대로 돼 있네요. 그리고 21일.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 매수 신호가 29,450원에 나왔다 치면 그 이전에 나왔거든요. 그래봐야 어제 이제 최저점 샀어야 뭐 10% 수준이 되는 거고, 계속 나오죠. 계속. 어제는 종목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이수화까지 뭐 그렇게 해서 좀 나왔고 세 종목, 네 종목 거의 안 나왔어요. 오늘은 더 안 나와요 지금. 시장에 또 오늘도 밀리니까. 이게 오늘도 지금 계속 뭐 현대로템입니다. 그리고 한농화성입니다. 딱 이 두 종목만 있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죠? 응? 그잖아요. 한농화성도 이 차트, 이 차트 추가적으로 잘랐나요? 상한가 차트? S1000에서 자르든 S1300에서 자르든 한농화성 다시 또 잘라주시고 그리고 현대로템하고 하나솔루션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하나솔루션의 거래가 터지니까 주가는 고점 대비 살짝 눌렸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종목 검색기 갖고 싶지 않아요? 종목이 수십 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 종목이 수십 개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나와 있다면 나라면 갖고 싶어. 저라면 갖고 싶어요. 응? 제가 지금 그 컨텐츠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유무료 방에 다 올려드리세요. 이거 대박이죠. 검색에 신호가 나오고 있다. 하루 종일 현대 롯데만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 상황. 탈퇴재진 프로그램 수급은 지금 뭐 140만 주를 훌쩍 넘기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2차 전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흐름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뭐 포스코 퓨처엠은 41만 3천 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관점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나머지 그 먼저 두들겨 맞은 2차 전지 종목군 쪽에서 이동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그 현대로템을 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준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눌림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물량이 뭐 쇼커블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당겨서 보시면 요 자락에서 신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탈퇴가 있으니까 이 가격이 얼마요? 32,000원 미만이잖아요. 오늘 기준에서도 사실 32,000원 미만 요 포착된 10시 38분 이전에 32,000원 미만에서 편입이 설정이 돼 있었다. 현재가는 33,000원이고 그게 결론적으로 이 현대로템에 33,850원 6% 떴습니다. 아니지. 오늘 기준에 이게 언제 거예요? 21일 거죠. 그러면 오늘 기준에 저가가 31,150원이었고 그러나 이제 재진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31,500원, 뭐 32,000원 미만, 32,000원 수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뜬 게 아니라는 거죠. 11시 11분이.
그 위에 있는 거 33,000원도 이게 11시 2분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종목 검색기 갖고 계셨으면은 31,000원대, 32,000원의 기준에 잡힐 수 있었다. 혹시라도 V1000에 현대로템 진입 신호가 나오는 화면이 있으면 그거 캡처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현대로템 MTS에서 31,000원, 2,000원대 포착된 거 있으면 그것도 주세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검색기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대로템을 어제도 편입했지만 오늘 강도 있게 편입한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30만 주대 매도가 나와서 참 답답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었고, 제한적으로. 근데 결론은 딱 하고 이렇게 바뀌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 18분에 캡처해서 드릴 때가 66만 주고, 장 끝나고 나서 캡처 한번 해주세요. 원고에. 그렇게 해서 뭐 150만 주 또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 주가가 고점 찍고 그리고 나서 눌리고 33,150원 전일 고점을 넘기고 그게 신고가 랠리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차트 부분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일 거래대금이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거래대금이 1이에요. 연속 이틀 거래대금 1인데 둘 다 어제는 시간에까지 해서 아마 1조가 됐을 것 같은데 좀 이따 일봉 차트에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7,500억이니까 1조가 안 돼요. 그게 1이에요. 시장이 눌리니까 거래대금이 전체 둔화됐어요. 그러면 나쁘게 표현하면 거래가 둔화된 흐름이니까 나쁘다 할 수 있지만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좋게 표현하면은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서 이 정도 흐름에 적절한 수급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는요 굉장히 기대가 되죠. 시장의 흐름까지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면 다음 주에 굉장한 기대가 되죠. 응? 결론적으로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주력주는 IT 자동차 LG화학은 반쪽짜리 2차 전지로 잡았는데 기초 소재 부분에 엄청난 지금 실적 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로 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정책의 기준에서 미국 정책과 국내 정책으로 나누어서 미국의 친환경 정책에 태양광 2차 전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산,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가 없어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동유럽 쪽에서 무기 좀 우리한테도 팔아주세요. 근데 한쪽의 우려감은 야 저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어? 근데 그것도 감안하면서 대처를 하자라는 기준을 잡은 거죠. 아우, 이수화가 고점에서 또 훅 하고 밀려서 7.9% 밀리네요. 개장초에 거래 터지고 움직여서 좀 들여다볼까 했는데 와, 변동성 장난이 아니네요. 아유. 어찌됐든 우리 기준만 잘 봅시다. 보시고 어제 이제 5분봉이고요. 어제 월봉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저 수급 범위만 좀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장중의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주봉의 흐름, 이게 장 마감 이후에 주봉 차트에 저 수급 오른쪽 밑에 수급이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더 바뀌어 있겠지. 어? 이게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차트. 그리고 어제 일봉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의 흐름이다. 이게 2018년도에 경렵주 테마가 있을 때 그 거래대금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런 각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뭐 방산주의 흐름이 아닌 거래가 이런 식으로 촘촘히 터지면서 흐름이라면 이런 각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45,000원 넘길 수 있다. 근데 지금 거래가 그렇게 터지고 있어요. 1위라니까. 1위. 그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데, 음?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의 활용을 잘 해보시란 얘기예요. 활용을. 요거 유료 회원님들도 그렇고 뭐 제가 직접 나서야지 뭐. 어? 유료 회원님들께도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오늘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도 안 하다 보니까 맨날 문제가 발생되고.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무료 회원님들도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세요. 응? 결론적으로 이 종목 검색기라는 거는 윤정두가 36년 동안 진행해 왔던 거를 거기에 이제 넣어서 보는 거죠. 종목 좀 뽑아주세요. 10시 기준에서는 뭐 35가지의 수식에 맞는 종목을 뽑아주세요. 1시 기준에서는 20가지의 추가 설정 범위에서 종목을 뽑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어제 3%에서 16%, 오늘 추가적으로 또 고점 돌파. 근데 거래대금이 1위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3천만 주를 기대를 했죠. 그 3천만 주가 터져야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실질적으로 이제 10%까지 한번 기대해봤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한 6% 정도 올라온 흐름입니다. 거래량은요 2,300만 주, 결코 나쁘지 않아요. 마감 동시효과까지 나쁘지 않아요. 응? 그래서 다른 분들의 지난해부터 우리가 갖고 왔으니까 지난해부터의 다른 분들의 이 수익 범위 그리고 미끄러져 있을 때에 또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근데 결론은 결과물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게 또 중간에 거래가 너무 없어서 비중을 옮긴 기준도 있어요. 얼로 2차 전지로 변동성 매매 쪽으로. 또 변동성 매매하고 수익 나고 뭐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 다 팔고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현대로템으로 옮겨오고 아다리에 딱딱딱 맞아준 거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어휴. 하여간에 일단은 그 현대로템은 어제 그 보여드렸던 일주 월봉의 차트를 다 잘라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부터 놓고 보시면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2018년에 형성됐던 이런 식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얘는 거래대금이 더 나올 걸로 보거든요. 왜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해서 인건비도 오르고 뭐 진짜 물가도 오르고 그 물가가 올랐는데 왜 다른 게 안 오르겠어요? 저 거래대금 수준의 기준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하는 거죠. 저 거래대금의 기준이 줄을 거드리면은 1조의 기준으로 설정했을 때 요 위치란 말이에요. 저 거래대금 그 넘기고 연속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연속성이 지금 이제 드디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33,0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털고 가고 있어요. 33,000원이라는 가격 부담을 오늘 넘기고 34,000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어제 한번 빵 터지고 끝이 아니라 이게 일봉이에요. 주봉도 아니고. 그러면 이 각도의 부분을 윤정두는 기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각도의 기준 오버슈팅 제대로 나온 거죠. 경협주는 개뿔 남북 그리고 러시아까지 연결해서 그 위까지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엔이 승인도 안 한 거를 뭘 그거를 꼬맹이 애널하나가 얘기한 거 내용을 메이저 방송국이 훔쳐가서 지가 뭐 연구한 것처럼 뻥이나 치고 그런 내용을 듣고 우리는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들어가죠. 거래 터지면 무조건 들어가잖아. 우린 이 수익 다 잡아먹는데 끝자락에 들어와서 밀려 내려갈 때 정리도 못하고 밀려 내려갈 때 거래대금 없대. 없잖아. 거래대금 없으면 안 보는 거야. 응? 그리고 정확히 우리는 이 거래대금에서 들여다봤단 말이죠. 이 거래대금에서. 근데 그 거래대금을 지금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넘기고 있어요. 넘기면서의 랠리입니다. 넘기면서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준의 흐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의 흐름을 매우 긍정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이 각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5,000원의 이 라인을 넘길 수 있다. 왜? 거래대금의 연속성이 지금 그래도 이틀 연속 거래대금 1위를 한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우습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봉에서 이제 갭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봉의 갭에 대한 범위를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이 진짜 막 쑥된 표현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막 터져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형성되어 있는 주가의 범위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자. 명확하게. 응? 명확하게. 현대로템 다른 종목을 잘라내서라도 우리가 들어간 변동성 종목의 기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변동성 종목의 기준점이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인데 거래가 제한적으로 꺾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동의 기준도 잡을 수 있어야 되죠. 일단은 그 매매 사인을 잡아드렸고 공식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는 이동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이동을 못했다 그리고 또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보세요. 그 외부에서 가지고 계신 종목도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우리가 편입 기준 잡고 또 손실이 난 종목이 종목을 그냥 우리 정리합시다 했다고 뭐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4만 5천 원까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어떤 기준에? 사상 최대치 거래가 터지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그 기준에 4만 5천 됐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일봉의 기준을 목표 설정 범위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주봉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갭 상승이 나오리라 기대를 합니다. 뭐 추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래서 4월 21일 지금 뭐 15시 동시호가 기준의 일봉 그리고 주봉의 기준도 이제 조금 전에 잘라드려서 보여드렸던 그 주봉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봉은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까지 포함을 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주봉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수급의 설정 범위가 저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갭이 일단은 발생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갭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갭을. 이번 주는 이제 뭐 다 터져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이 기준은 뭐예요? 거래대금이 가장 높을 때 기준 가장 높을 때 죄송합니다. 매집이 가장 많이 돼 있을 때 저기가 사실은 11월 달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모펀드에서 공격적으로 3%대 물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치고 들어올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독이 됐어요, 독이.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따라붙었는데 수급이 꼬여져 있는 거 있죠? 요때 기준에 사모펀드가 상당 부분 다 나갔어요. 요때.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매집도 돼 있고 그나마도 일단은 어찌됐든 수급이 누적 수급이 있으니 정책주의고 하니까 유지합시다 했는데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거래대금도 완전히 다 둔화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론은 다행스럽게도 이 수급 범위의 요 위치에 요 수급이 그러니까 요 수급이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요 자락의 요 수급이죠. 요 수급 범위가 이번에 뚫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의미 기준이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고점 돌파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거래를 수반하고 또 실질적인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된 상태에서의 흐름이니까. 이해되시죠? 저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뭐 움직임이 나온다. 그건 신뢰도가 없어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고 또 수급이 대형주인데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은 월등하게 거래대금도 확인되고 수급까지도 확인됐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도 강했잖아요. 근데 걔는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터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맞지 않았던. 그러니까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더라도 이렇게 변동성 매매의 기준까지 설정하기는 어려웠던. 지금 마감 동시 효과에 이왕이면 한 호가라도 더 넘겨주고 끝나면 좋은데 어쨌건 다음 주 월요일 날 갭 상승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놓고 보시자는 거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의 요 위치들 주가가 눌려 있을 때 저 그림을 그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눌려 있는 그림의 그림이 전부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급도 돌파가 됐고, 무슨 말이냐면은 요 기준에서 주가가 눌리면서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요 몸통범까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주가 눌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양봉으로 돌리는 거고, 돌렸고, 그리고 이제 한 템포 더 올라가 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요 흐름을 월봉 기준에 거의 이제 완벽해진 거죠.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뭐 펀더멘털이 크게 뭐 훼손될 만한 이슈나 이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을 테니까. 거래대금도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고점에서의 거래대금이라서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위치의 기준. 거래대금도 한번 더 볼까요? 뭐 충분히.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월말 지나고 나서 다음 달 기준에서 뭐 또 충분하게 더 충분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뭐 거래대금 뭐 어마어마한 흐름이 될 거고, 월봉 기준에서 당연히 이번 달에 저 기준 다 넘겨주면 좋겠고, 그리고 수급 범위 기준도 마찬가지. 수급 범위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초강세 흐름이잖아요. 상승 잉태 확인형. 거래대금 거래량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요 기준의 수급까지.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뭐 기존에 계시던 분들께 조금 질투나게 해서 죄송한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틀이 됐어요. 물론 기존에 계신 분들도 이틀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혼란스러운 흐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산을 해보면 앞으로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를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저를 혼내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우리가 주력주부터 채우자,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률의 극대화를 기준을 잡으시려면 안정화 극대화가 같이 되는 거는 이 주력주 기준으로만 지금 계속 유지가 돼 있어도 얘네들의 조정폭을 감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시죠. 얘네들의 완전한 주력주로서. 그 다음에 얘는 차익 실현을 했고 재편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얘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흘러가 주고 있고 얘도 정리를 했고, 그러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도가 혼나야죠. 저 상태에서 유지를 잘하고 저 상태로 끌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로 가입하신 분 포트가, 우리 명희 선생님 포트가 잘 모르시다 보니까 문자 오는 대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셨어요. PNT 사시고 LG화학 사시고 현대로템, LNF. 근데 하필이면 또 현대로템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PNT가 36.9, LG화학이 36.6, 현대로템이 19.2, LNF가 7.3.